네, 다음 보겠습니다. 어와 백백천전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어 수많은 관역을 꿰뚫어 버리리라. 끓어오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것이 악한 마음이라네. 어와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어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특별하게 다가오는 여기서 그 단어는 관역입니다. 관역. 네. 그 다음에 큰 활입니다. 왜 국가를 대표하는 그 노래 중에 벌써 4번이나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2번 나왔고 여기서 관역이 나오고 큰 활이 나오고 활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 당시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기술이나 인터넷, IT 같은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첨단으로 만든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군데서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사용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 대조신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대조신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삼신, 마고, 상제 다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대조신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당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를 얘기하고 우리의 민속을 얘기하다 보면 무당, 무속을 빼놓고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이 대조신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구슬하고 그랬을 때 이 대조신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노래 속에도 나오고 그들이 읊는 음률 속에도 이 대조신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문화를 상당 부분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지만 많이 잠재의식 속에 그 다음에 일반 생활 속에 그 다음에 관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3년상, 동아시아 쪽에서 대부분이 상을 치를 때 3년상을 치르는데 이 3년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제2년 이민년의 임금께서 소련과 대련을 불러, 사람 이름입니다. 소련과 대련을 불러 다스리는 방도에 대하여 물으셨다. 이에 앞서 소련과 대련은 거상을 잘 하였다. 거상은 상을 치르는 걸 얘기합니다. 처음 3일 동안 태만하지 않았고 3개월 동안 게으르지 않았고 한 해가 지나도 슬퍼하였으며 3년간 근심으로 지냈다. 이로부터 세상의 풍속이 부모상을 당하면 소련과 대련을 본받아서 5달 동안 정상을 하였다. 오래도록 상을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천하의 대성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덕화가 널리 퍼짐이 이토록 역참으로 전하는 것처럼 빠를 수 있겠는가. 소련과 대련은 효자로 알려졌다. 공자 또한 이들을 칭송하였다. 무릇 효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근본이다. 온 세상에 이를 널리 알려서 표준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3년상을 치르는 것을 기본으로 알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럼 이 3년상이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 이미 오래전에 우리 배달국에서 이미 있었던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소련과 대련을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련과 대련이 거상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그 거상을, 그러니까 상을 치르는 일을 잘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 3일, 계속 3일 연결해 나옵니다. 처음 3일 동안 태만하지 않았고 3개월 동안 게으르지 않았고
그다음에 3년간 근심으로 지냈다. 그래서 부모의 상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의 3년상하고도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온 거고 중국의 전통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논어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논어에서 공자와 제자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년을 얼마만큼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거기에다 상을 치르는 이 상예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는 데 대한 얘기를 그 공자와 제자들이 나누는 대회에서 몇 가지 안이 나옵니다. 1년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계절이 4계절을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도 1년이면 다 한 번 돌아가기 때문에 1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제자가 있었고 3년을 얘기하는 제자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는 내가 제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모 품에서 적어도 3년은 있어서 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찾는다라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부모상은 3년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논어에 나옵니다. 그 논어를 그대로 공자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어서 그걸 예로 삼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얘기하면 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3년 상을 치른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 유래는 소련과 대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첫 출발이 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좋은 일이 이 상을 치르고 3년을 효를 행하고 그 다음에 부모상을 3년 동안 아주 마음을 정성을 다려서 치르는 이 일이 너무나 좋은 일, 그걸 덕화라고 표현했는데 덕화를 널리 퍼지는 것이 역참으로 전하는 것처럼 빠를 수 있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편을 전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편 전달은 국가에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참 제도에 의해서 우편 제도가 실시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참 제도가 이때 이미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공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전에 지금 설명을 드렸고, 동이족의 후손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계량형, 그냥 도량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물건의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길이를 재고, 이런 도량형이 처음으로 생긴 것도 단국 시대, 그러니까 배달국 시대에 생겼다는 것이 여기 지금 환단국의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년 9월에 조칙을 내렸다. 이 조칙을 내리는 것은 국가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내리는 그 지구력은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머리카락을 따서 머리를 덮게 하고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 도량형을 모두 관의 표준에 맞춰 통일하고 삼배와 모시의 시장 가격을 어디서나 똑같게 하였다. 백성이 서로 속이지 않게 되어 원근 사람들이, 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원근 사람들이 모두 이를 편하게 여겼다. 제10년 경술년 4월에 토지의 경계를 우물정자로 그어 구분하여 전교를 정하였다. 백성들이 스스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다. 제12년 임자년에 신지규기가 7해력과 9정도를 만들어 바쳤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머리카락을 따서 머리를 덮게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머리는 어떤 머리였을까? 보겠습니다. 이 머리라고 가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이족, 여러분들이 그 서안에 가서 그 진시황의 그 무덤에서 나온 그 토상, 그 흙으로 빚었던 그 상들을 보면 대부분이 요 모양과 상투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의 다. 다 요 모양이, 요 머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투로 되어 있습니다. 상투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많고 요 모양으로 된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거. 예.
요 모양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을 퍼온 건데 이 내용은 오한기 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중국에 있는 오한기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내용을 요 사진을 지금 찍어온 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받아온 겁니다.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그러니까 우리의 단국 시대에 그 시대에 벼슬을 했던 그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들의 머리 모양은 이런 모양과 또 하나는 상투를 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신 소주상이라고 제가 이게 소주잖아요. 두 손을 포개서 아랫배에 두고 입을 벌린 모습인데 전형적인 주문 수행하는 수도자의 모습이다. 머리는 따아 올렸는데 이것을 편발개수, 머리를 따서 정수리에 이렇게 올린 것을 편발개수라고 하는데 우리 단국 사람들이 상투한 모습과 편발개수한 모습 두 가지의 영상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발개수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군은 우리 동방에 맨 먼저 나온 성인으로서 역사의 편발개수의 제도를 제정하였다. 여기서 단군은 환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신 상하의 분수와 음식과 거처의 예절을 모두 단군이 창시하였다면 단군은 동방에 있어서 사실 끝나도록 잊지 못할 은택이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을 극도로 갖추어 그러니까 최대한 존경하는 모습을 갖추어서 높이 받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디에 적혀있냐면 정조실록 22권 그 다음에 정조 10년 8월 9일에 이렇게 적은 기록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요 모양이 편발개수인데 이것뿐이 아니라 동양에 있는 모든 문화의 창시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배달국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기서는 정조실록에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군, 그리고 환웅을 얘기해 여기서는 단군과 환웅을 공통적으로 다 단군이라고 조선시대 때는 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정확하게는 환웅이죠. 환웅은 동아시아에서 극도로 그 다음에 조선에서 최고의 대우로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라고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양은 우리 배달국 사람들의 편발개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번 이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수도자입니다. 수도자. 주문 수행하는 수도자가 나라 건국을 했고 적어도 수도자의 그 정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 선이나 참선하는 분들의 그 정신을 그대로 국가 이념과 통치의 이념으로 다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나라 고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의 모습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요 손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어떤 모양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 왼손과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쪽 손을 왼쪽에 올려서 이렇게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으로 위를 덮으면서 엄지와 검지를 끼워줍니다. 요것을 그대로 오른손을 왼손을 덮어주고 밑으로 그대로 내려서 단전 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 요 모양이 우리가 지금 저 자세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모양이 바로 그 모양입니다. 오른손이 엄지와 검지를 깍지를 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드리다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 계량형 통일과 정전법 시행이 단국 시대, 배달국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중국과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에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일본까지 전파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정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보시면 이 네모난 것이 있으면 정자죠. 이렇게 두 개 긋고 이 밑으로 두 개 긋어 우물정자를 해서 이렇게 9개 등분을 나누어서 8개는 개인이
갖는 겁니다. 개인이. 9개 중에서 한 등분을 국가에 바치는 거예요. 공정. 가운데 거를 거기서 나온 생산물은 국가에 바치고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8개는 9개 중에 8개는 자신이 자기가 농사 지은 사람이 갖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전법입니다. 토지의 경계를 우물정자로 그어서 만들었다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배달국 시대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량형은 또 뭐냐면, 야, 이 시대에 벌써 도량형, 우리가 도량형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그때 처음으로 도량형이 생기고 도입이 됐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미 그 2000년 전 이상,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이전에 벌써 도량형이 결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이 척에 대한 것 있고, 그 다음 무게를 재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 국가 표준으로다가 체계화돼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때 벌써 이미 2000년, 기원전 2000년 이전에 이런 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네. 달력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구 정도는 뭐냐면 이 구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구는 우리 고대 국가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영토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자는 우리의 민족의 땅 영역을 표시할 때 이 구자를 종종 씁니다. 대구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써졌다고 보시면 여러분 되는 건데, 이것을 그린 거,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대동여 지도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지도가 조선시대 때 뭐 김정호 선생님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도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00명이 달려들어도 지도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백두산에 가서 백두산 7번 김정호 선생님 7번 다녀와서 지도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7번 갔다 와서 백두산을 그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7번 다녀오면 정상 올라가는 길만 겨우 찾아낼 수 있는 것이 7번 다녀왔다고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수천 년 동안 이어져서 내려왔던 그것을 종합해서 만든 분이 김정호 선생님이시지, 김정호 선생님이 지도를 만들었다?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4000년, 5000년에 그 누적된 것들이 완결된 것이 대동여지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 이미 달력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지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것가 체계화되는 겁니다. 도량형이 이루어지고, 정전법에 의해서 세금 체계가 완성되고, 달력을 만들고, 지도를 만드는 이 시대에 벌써 20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이 환단고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가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뭐냐? 동아시아에서 세계 문화가 처음으로 출발했다. 이 동아시아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나눠져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왕에 대한 환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르단지하고 우리가 지금 민속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8년 무술년에 부르단군께서 붕어하셨다. 붕어하신 날, 붕어라는 건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붕어하신 날 하늘에 일식이 있었고 산짐승이 뜰을 지어 산 위에 울부짖고 만백성이 목 놓아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웅이신 부르 환웅께서, 여기서 당군이라고 얘기했지만 부르 환웅께서 사망을 하셨을 때의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붕어하신 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하늘에 일식이 있었다. 두 번째는 산짐승이 떼를 지어 산 위에서 울부짖었다. 세 번째는 만백성이 목 놓아 통곡하였다. 너무나 애통하고 뛰어난 분이, 진짜 백성을 이해하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여기 지금 적은 겁니다. 후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데 집안의 자리를 정하여 제단을 설치하고, 이게 이제 민속 중에 하나입니다. 항아리에 곡식을 담아 제단 위에 올렸다. 이것을
부르단지라 부르고 업신으로 삼았다. 또한 전계라고도 불렀는데 전계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기호를 받아 업주가리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업주가리를 그 모시는 그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업이 함께 오래 전해진다는 의미다. 태자 가륵께서 즉위하셨다. 세 번째 왕이 가륵 당군이 되시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앞부분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돌아가셔서 슬펐다는 얘기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민속이 이때 정해진 민속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안의 자리를 정하여 제단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제단을 이렇게 평평하게 집안의 자리를 정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라미드 원리를 쉽게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부르단지라고 한다. 이것도 전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단지는 요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지금은 볼 수가 거의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제 그 무속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풍속이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부르단지를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사진을 찍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 놔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월이 되면 질그릇 단지에, 이 질그릇 단지에 쌀을 담아 디울 안에 박달나무 말뚝에 올려놓고, 박달나무가 중요합니다. 박달나무 말뚝에 올려놓고, 박달나무가 바로 배달하고 우리가 신성시하는 나무 중에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프로 고가를 만들어 씌우고, 이거는 한지로 다 만들었지만 지프로 다 이렇게 씌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한 단계 더 진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를 만들어 씌우고 복을 비는 민간 풍속이다. 이게 부르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주가리가 이제 그 앞부분에서 나왔는데, 업주가리 바로 이런 겁니다. 예전에 지금도 이런 집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어느 집에 가나 시골에 가면 웬만한 집은 다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다 모시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런 모양으로 볏집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집안 한켠에 땅을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단지를 두거나 단을 만들고 단지를 그 안에 단지를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토기 단지를 놓았는데 그 안에 햇곡식을 넣었다. 근데 뭘 넣느냐? 벼입니다. 벼. 우리는 고대부터 벼를 작물 중에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상징성이 가장 강한 한민족을 대표하는 그 곡물이라 그러면 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넣어서 이렇게 모셔두고, 여기다 정한수도 가끔 여기다 기도도 하고 정한수를 떠서 올리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수를 여기다 올리기도 해서 정한수 떠서 여기다 예를 갖추고 그러는 것이 바로 업주가리고 민간 풍속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부르단지하고 업주가리는, 그러니까 부로 단군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백성들이 실시를 한 것이 아주 민속으로 다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